자, 오늘은 이 6번 문제부터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는데,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자고. 1, 2, 3, 4, 5가 적혀 있는 공 5개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낼 때,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4번 반복한다. 자, 다시 넣는다는 거를 잘 봐야 돼. 이게 복원 추출인데, 꺼낸 공에 적혀 있는 4개의 합이 홀수가 될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4개를 뽑아. 자, A, B, C, D 4개를 뽑아. 근데 이 4개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홀수 하나에다가 짝수 3개를 뽑는다. 그지? 짝수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짝수 3개에다가 홀수 하나를 뽑는 거지. 이렇게 4개를 뽑아야 그것의 합이 홀수가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홀수가 나올 확률 혹은 짝수가 나올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홀수가 나올 확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씩 뽑는 시행을 4번 반복하는 거니까 공 5개 중에서 홀수가 지금 3개 들어있으니 홀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고, 반대로 짝수가 나올 확률은 그럼 5분의 2가 되겠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홀수 하나에다가 짝수 3개를 뽑는다는 건 홀수가 5개 중에 3개, 짝수가 5개 중에 2개인데 짝수를 3번 뽑는다는 거야. 이거 복원 추출이다. 넣고 뽑고 다시 넣고 뽑고, 그러니까 짝수가 나올 확률이 계속 동일해지는 상태인데 4번 중에 3번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또 하나, 짝수 3개 홀수 하나니까 이번에는 홀수가 4개 중에 하나, 홀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3,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2에 3승인 거지. 위에가 이제 반대가 되는데 짝수가 3개, 이게 뭐야, 잘못 썼잖아. 홀수 3개에다가 짝수 하나 써야 되는데, 자, 요게 다시 한번 홀수 3개에다가 짝수가 하나 나와야지. 그러니까 홀수가 3개고 짝수가 하나야. 자, 요렇게 고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확률을 더해 주는 것으로 하자 이거야. 홀수 하나에 짝수가 3번 또는 홀수 3번에 짝수가 1번 나오는 경우를 더한다. 그리고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4 컨비네이션 3이라는 것은 짝수를 4번 중에서 3번 뽑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4 컨비네이션 1은 짝수를 1번 뽑았다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 자, 7번 문제에서 한번 보자. 주머니에 1이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과 2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대. 그러니까 주머니에 자, 1번 공 4개와 2번 공 3개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지. 주머니에 임의로 하나를 꺼내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와, 자,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을 공에 적혀있는 수만큼의 개수를 추가하여 꺼낸 공과 함께 주머니에 넣는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1번 공을 꺼냈어. 그럼 문제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을 공에 적혀있는 수만큼의 개수를 추가해서 꺼낸 공과 함께 주머니에 넣는다 그랬으니까 1번 공을 뽑으면 1번 공 뽑은 것도 넣고 1번 공을 하나 더 넣은 다음에 주머니의 공이 이렇게 변하더라 이거야. 자, 1번 공이 하나 늘어난다는 말이지.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2번 공을 뽑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번 공을 2개 추가하겠다는 거야. 1번 공은 원래 4개였고 2번 공은 3개였는데
2번 공을 2개 추가하여 넣겠다.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만큼의 개수를 추가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1번 공을 뽑았을 때는 1번 공을 하나 추가하고 2번 공을 뽑았을 때는 2번 공을 2개 추가한다는 말이야. 다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뽑을 때, 여기서 다시 3개를 뽑는데 3개에 적혀있는 공의 곱이 홀수일 확률이래. 그러면 여기서 3개를 뽑을 때 곱이 홀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짝수를 뽑지 않고 1만 3개 뽑았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만 3개를 뽑았다. 그래야 뽑힌 3개의 공의 곱이 홀수가 된다는 거지. 자, 상황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확률은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일단 1번 공을 뽑아. 7개 중에 4개에 해당되는 1번 공을 뽑아. 그러면 주머니의 공이 이렇게 변하게 돼. 일단 그 변한 것에서 1번 공을 3개 뽑는 거니까 공 8개 중에서 3개를 뽑을 때 1번 공 5개 중에서 3개를 뽑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2번 공을 뽑을 확률은 7분의 3인데 주머니는 이런 모양으로 변하게 되고 거기에서 1번 공 3개를 뽑아야 되니까 공이 지금 몇 개냐면 9개야. 9개 중에서 3개를 뽑을 때 1번 공 4개 중에서 3개를 뽑게 되더라.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더해서 답을 써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단 얘는 뭐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8번째 문제에서 봤더니 원점에 P가 있는데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가고 3 이상이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1 또는 2가 나왔을 때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X축으로 1만큼을 이동하게 되고 3, 4, 5, 6이 나오게 되면 Y축 방향으로 1만큼을 이동하더라. 뭐 이런 얘기지. 6번을 던져서 점 P가 1,2를 지나서 3,3으로 이동할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 그러면 우리가 XY 평면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1,2가 여기에 있어. 근데 1,2라는 걸 XY 평면상에서 볼 때 X축으로 한 칸을 가고 Y축으로 2칸을 가면 된다 이거야. 자, 요 플러스 1은 X축으로 한 칸이고 플러스 1은 Y축으로 한 칸인데 결과적으로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2칸을 일단 가야 돼. 요렇게 움직여야 돼. 요렇게.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냐? X축으로 한 칸 갈 확률은 6분의 2, 3분의 1이고 Y축으로 한 칸을 갈 확률은 3분의 2인데 그게 2번이잖아. 근데 이 화살표의 순서를 배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3번 중에 2번이 Y다 라고 생각해도 좋아. 어쨌거나 이 화살표를 배열하는 방법은 3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이게 1,2로 들어가는 모든 확률이야. 그 다음에 1,2에서 여기 3,3까지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돼. 그러면 위로 한 칸을 가고 옆으로 2칸을 가면 자, 요렇게 돼 있으니까 위로 한 칸을 가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2칸을 가면 되니까 이번에는 위로 하나에 오른쪽 2번이었다 이거야. 얘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 오른쪽으로 2번 가는 거는 3분의 1의 제곱이고 위로 한 칸 가는 거는 3분의 1인데 역시나 이 화살표의 순서를 배열하는 방법 3가지 있다. 그래서 이 2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잖아. 동시에. 이거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둘을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 주는 거야. 이런 다음에 이렇게 된다 이거야. 1,1을 지나고 그리고 3,3으로 들어갔다 해서 두 개의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9번 문제인데 9번 문제에서 한번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철수가 3개의 예선 문제와 그 결과에 따라 하나의 찬스 문제를 푸는 어떤 시험이 있어. 찬스 문제는 예선 문제를 2개 맞추고 하나 틀린 경우에만 주어진다. 3개의 예선 문제를 모두 맞추거나 찬스 문제를 맞춰야 예선을 통과하겠다. 예선 문제를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고 찬스 문제를 맞출 확률은 4분의 1인데 예선을 통과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래. 그러면 자, 철수가 예선 문제가 3개가 있었어. 근데 3개를 다 맞추는 경우도 있고 3개 중에 하나를 틀리는 경우도 있지. 그치?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3개를 다 맞추는 경우가 있고 3개 중에 하나를 틀리는 경우도 있어. 물론 3개 중에 2개를 틀리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예선을 통과하려면 3개 중에 2개를 틀리면 예선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상황을 볼 필요는 없고 이 옆에 이제 찬스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예선 문제를 3개를 모두 맞추면 찬스 문제를 풀지 않고 통과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선 문제를 모두 맞힐 확률은 3분의 1의 3승인 거지. 근데 예선 문제에서 하나를 틀리게 되면 찬스 문제가 주어지고 그 찬스 문제까지 맞추어야만 통과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 예선 문제를 3개 중에 2개를 맞춰야 되니까 3분의 1의 제곱에다가 3분의 2가 되겠지. 왜?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와 x를 배열하는 방법이 3가지 곱하기 3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 그지? 그리고 나서야 찬스 문제를 맞췄다. 곱하기 4분의 1. 이래야 예선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선을 통과할 확률은 예선 문제를 3개 모두 맞추거나 또는 아래에 있는 두 번째 경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둘을 합쳐서 계산해 주면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인데 10번 문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독립에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이 모양이 조금 비슷해. 모양이 조금 비슷하니까 뭐 아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제를 좀 이해해 보면 1 또는 2가 나오면 이렇게 하자고. 1 또는 2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3 또는 4가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 5가 나오면 아래쪽으로 한 칸. 6이 나오면 위쪽으로 한 칸이래. 그러면 1, 2가 나올 확률이라는 거는 3분의 1이잖아. 확률이. 역시나 얘도 3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1이야. 확률 값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림에 봤더니 이런 거야. 여기 가운데에서 출발한 어떤 점이 5번을 할 때 A 지점으로 갔다는 거지. 자, A 지점을 잘 봐봐. 왼쪽 2번에 아래쪽 1번이거든. 왼쪽 2번에 아래쪽 1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왼쪽 2번에다가 아래쪽으로 1번, 3번을 가면 A로 가. 근데 5번 했다는 거야. 5번. 그러면 3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걸 5번을 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왼쪽 오른쪽으로 1번 움직이는 이런 첫 번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역시나
3번 만에 도착을 할 수 있는데 위아래로 한 번 더 움직여주는 이런 두 번째 방법이 또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왼쪽으로 가는 것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3개가 있고,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확률이 6분의 1이고, 오른쪽으로 하는 거는 역시 확률이 3분의 1인데 이 화살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센다 이거야. 그러면 화살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뭐냐면, 같은 화살표를 같은 문자라고 생각하면 A, A, B, A, C 마치 이런 거야. A, A, B, A, C 같은 화살표를 같은 문자로 보자.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인데 5팩 같은 화살표가 3개 있더라. 이렇게 배열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겠어? 왼쪽으로 갈 때마다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2개에다가, 아래쪽으로 가는 거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2개에다가, 위쪽으로 가는 거 다시 6분의 1이니까 이건데, 역시나 이 화살표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5팩을 뭘로 나누냐? 2팩, 2팩으로 나누면 된다 이거야. 자, 이와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니까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를 두 가지를 그냥 더해버리면 답이 되겠다 이 말이야. 일단은 문제풀이를 한 방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끊어서 뭐 예를 들어서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고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